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요양병원에 계신 한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끝까지 지킨 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여러분 주변 어딘가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를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편안하게 앉으셔서 혹은 누우셔서 천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문득 소중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느끼셔도 좋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숙입니다. 올해 56살이고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먼저 떠났고 아이 둘은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게 남은 건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버지와 저 사이에 쌓인 수십 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78살이셨고 3년 전부터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불편해서 들어가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도 가끔 흐려지시고 말씀도 줄어드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주 2번씩 빠지지 않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과일을 깎아드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홍시를 2개 사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려서 아버지 병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문득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동생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평소에 병원을 잘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반가운 마음에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딱 멈추게 됐습니다. 민수의 말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 비용이 한 달에 200이래. 그것도 기본이고 특실이면 더 올라간대. 그 말에 옳게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집 팔아야지 뭐.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홍시 봉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문 안에서는 계속 말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요즘 싼 데도 꽤 있대. 지방 쪽으로 옮기면 절반은 아낄 수 있다잖아. 어머 그래요? 근데 거기까지 누가 가요?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낯설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것이 홍시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 통장을 들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며칠 전 저를 부르시더니 침대 밑 작은 가방에서 꺼내주신 통장이었습니다. 낡고 닳아서 가장자리가 헤어진 통장이었는데 겉에는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통장을 건네시면서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정수가 이건 내가 갖고 있어라. 저는 그 말의 뜻을 선뜻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관리하라는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지. 통장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저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물건을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저는 그냥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1층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아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홍시는 그냥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지나가다 저를 보더니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혹시 302호 보호자분 아니세요? 고개를 끄덕이자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요즘 자주 녹음을 하세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그냥 네 그러세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나중에야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었는지를 알게 됐지만요. 저녁 무렵 민수 가족이 먼저 돌아가고 나서야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창가 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석양이 병실 안으로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왔냐? 그 2글자가 저는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홍시를 꺼내서 깎아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드셨습니다. 씹는 것도 조금 힘드신 것 같았지만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어디서 샀냐? 시장에서요. 아버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나 이거 좋아하지. 그렇게 작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이 좋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고 오랜만에 가족이 다 함께 병실에 모였습니다. 민수와 올케 그리고 친척 몇 분까지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아버지께 과일도 드리고 인사도 나누고. 그런데 한참이 지나서 민수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 병원비 이제 좀 공평하게 나눠야 하지 않겠어? 저는 그 말에 잠시 숨을 고르고 무슨 말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애 키우고 집 대출도 있고 힘들어. 나만 계속 이렇게 하기 어렵다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지금까지 병원비를 제대로 낸 적이 없었습니다. 매달 제가 거의 다 부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꾹 눌렀습니다. 그때 올케가 끼어들었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버님 재산도 크게 없으신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내 부모 있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병실 안이 잠깐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표정이 아직도 제 눈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다 들리지 않는 척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는 아버지. 그 모습이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셨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병실에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들린다. 저는 깜짝 놀라서 네? 하고 되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다 들린다. 다 기억난다. 저는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는 것, 모르시는 척 하셨지만 사실은 다 들으셨다는 것. 저는 뭔가 말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잠시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주차장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민수가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병원 1층 카페였습니다. 민수는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오래 못 가실 것 같아. 의사도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 저는 그 말이 뭘 뜻하는지 알았지만 끝까지 들었습니다. 집도 슬슬 정리해야 하고 지금 병원도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더 저렴한 데로 옮기는 게 맞을 것 같아.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민수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뭘? 옮기는 거 아버지한테 물어봤냐고.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커피잔만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깨어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왔냐 하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왜요, 아버지? 하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손이 40년 전 어린 저의 손을 잡아주시던 그 손이라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살이 다 빠지고 힘도 없어지고 뼈만 남은 것 같은 손이었지만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동생도 이해 못하고 올케도 이해 못하는 이 마음을 저는 누구한테 털어놓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호자분들 다 오실 수 있으면 오늘 오후에 병원으로 와주세요. 무슨 일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으로 갔고 민수와 올케도 와 있었습니다. 친척 두 분도 오셨습니다. 간호사가 저희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버님께서 저희한테 직접 부탁하신 겁니다. 탁자 위에 작은 녹음기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이 눌렸습니다. 처음에 들린 건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요양병원 비용이 한 달에 200이래. 그것도 기본이고. 그 다음엔 올케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집 팔아야지 뭐. 그리고 명절날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솔직히 아버님 재산도 없으신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올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병원비를 놓고 다투던 목소리, 아버지 앞에서 재산 이야기를 하던 목소리, 옮기자는 이야기를 하던 목소리. 아버지는 조용히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담아두셨던 겁니다. 간호사가 녹음기를 끄고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저희한테 맡기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으로 직접 쓰신 편지 한 장과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는 유언장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천천히 읽어드렸습니다. 나는 이 병원에서 3년을 지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많은 것을 들었고 많은 것을 느꼈다. 나는 아프지만 바보가 아니다. 다 들었고 다 기억했다. 내가 이 세상에 남기는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나를 끝까지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에게 남긴다. 그 다음 줄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 김정숙이었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아요? 올케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가 회의실로 직접 오신 겁니다.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셨습니다. 민수를
보셨고 올케를 보셨고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도 선택한다. 그 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석 달 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민수는 왔지만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케는 장례식 이후 저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후회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면서 저는 그 낡은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제게 맡기셨던 그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보다 통장 안에 끼워져 있는 쪽지 하나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낡은 쪽지에 아버지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 대접받고 싶었다. 그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원하셨던 건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 아프고 힘들어도 함부로 대해지지 않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나이든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 비싼 병원이나 좋은 선물이 아니라는 것,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드리는 것. 아버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한번 여쭤보는 것. 아버지 오늘은 어떠세요? 손을 잡아드리는 것. 그게 효도라는 걸 저는 아버지가 떠나시고 나서야 조금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병실 문 앞에서 웃음소리를 들으며 발걸음을 멈추었던 그 순간을요.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섰던 그 순간을요. 그때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더 일찍 아버지의 마음을 여쭤봤다면. 후회는 늘 뒤에 온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앞으로의 저를 조금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속 아버지처럼 여러분 곁에 소중한 분들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듣고 조용히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분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잘 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참는 사람이 약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